네, 펩트론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급락을 했다가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어서 현재 위치에서 좀 당긴 흐름이 나올지 그렇지 않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볼 건데, 일단은 그 급락을 했었던 이유를 보면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평가 계약과 이제 카무루스의 본계약 사이에 존재하는 기술 세대 차이, 계약 구조적 차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한 그 의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일라이 릴리가 펩트론과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협의를 해왔었던 비슷한 분야를 카무루스와 이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이 본계약 자체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그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기술의 이제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장기 약효 지속 기술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펩트론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쪽이 조금 더 뛰어난 기술이다, 그 부분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가 더 뛰어난 기술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일단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결론적으로는 좀 그렇고요. 일단 펩트론 측에서 밝혔죠. 일라이 릴리와 기술성 평가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다,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라고 했고요. 릴리와 펩트론 연구약과 릴리 카무루스 연구약은 다 일치 안 한다, 그러니까 릴리에서 답변을 받았다, 다른 약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지속성 기술이라는 공통점만 있을 뿐 실제로 카무루스의 기술은 2세대, 펩트론의 스마트에포 기술은 3세대라는 겁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 작용하는 방식 자체도 이제 다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릴리는 카무루스의 장기지속형 약물 전달 기술을 활용해서 인크레틴 치료제를 공동개발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앞서 펩트론이 작년 10월 릴리와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했고, 스마트 대포도 장기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 카무루스도 장기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 요게 같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급락했다라는 부분이죠. 펩트론은 이제 카무루스의 지질 기반 액체 제형 플루이드 크리스탈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카무루스만 사용하는 장기지속형 기술 플랫폼. 다양한 약물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결과는 많지 않은 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펩트론의 이제 스마트 대포 기술과는 이제 다른 기술이다 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근데 카무루스의 이제 그 기술, 플루이드 크리스탈 기술은 현재 2세대 기술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는데, 요게 이제 2000년대 초에 개발된 것으로 현재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개발된 지가 거의 뭐 20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보면 그 지질 용액이 체내 주입 시에 액정 젤로 상전환이 되고 매트릭스 내에서 활성 성분이 이제 캡슐화되는 방식인데, 요게 이제 스마트 대포랑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단점이 그 제조 공정이 좀 복잡하다 그래요. 왜냐면 젤 형성 안정성 유지에 고도의 품질 관리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잡성이라는 부분은 이제 제조에 있어서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사의 편의성도 좀 낮다고 그래요. 주사침 사용이 자가 주사가 조금 어려운 그런 주사침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 악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카무루스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 최호일 대표가 실제로 이제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어요. 릴리와 계약은 논의 이상부, 스마트 대포가 더 뛰어나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이 스마트 대포가 좀 더 뛰어나다라는 방식이고요. 이게 한국경제와도 실제로 인터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카무루스의 그 크리스탈 방식은 2세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스마트 대포,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분무 건조 방식인 미립구 제형제 기술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2020년대에 개발됐어요. 그러니까 2000년 초에 개발된 거가 2020년에 개발된 거로 보시면 시대 차이도, 그러니까 시기 차이도 현격하게 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2세대, 3세대로 분리를 할 수가 있고, 아까 제가 카무루스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자가 투여가 좀 어려운 주사침이라고 했는데,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초미세 주사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여가 훨씬 더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탁 분산이 굉장히 빠르게 좀 이루어져요. 10초 이내로. 그래서 투여의 편의성도 많이 좀 올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속 생산 시스템이라는 게 또 도입돼서 대량 생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우위도 있고 생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카무루스의 크리스탈 방식보다는 확실히 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무루스의 이제 지속기술, 그러니까 지속기술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걸 빼면 펩트론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해포 기술 기반으로 릴리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요 공동연구는 현재 흔들림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향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계약을 논의하게 되는데, 본계약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부분. 그래서 올해 안에는 본계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판가름이 날 겁니다. 그러면 본계약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주가 하락분은 다 돌려질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한 템포 더 밀릴 수 있는데, 근데 올해 안에 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릴리 측에서 이제 본계약과는 이제 카무루스 계약이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특히 이제 비만약 같은 대사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 다른 질환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분야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한두 가지 기술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계약도 따로따로 이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SK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로만 TC본더를 받다가 지금 하나세미텍으로 다변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릴리 입장에서도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가 장기지속형 부분에서 더 뛰어나고 더 신세대 기술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지속형 플랫폼 다른 기술을 가진 업체와도 협업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다르니까 공급 다변화라고 말하기엔 좀 그런데, 너무 릴리에 펩트론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기업과도 좀 협의를 해볼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보여져요. 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카무루스의 기술이 2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그 규모, 계약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면 이제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는 3세대 기술이고 객관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본계약을 했을 때 카무루스의 계약 규모보다는 규모가 더 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스마트 대포의 경쟁력을 더 끌어올려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펩트론의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기반 기술 스마트 대포에 대해서 많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펩트론 용어 사전도 있으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은 약물을 체내에 투여한 후에 제형으로부터 서서히 방출되게 해서 약물의 혈중 농도를 높게 유지하고 약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펩트론 고유의 기반 기술입니다. 제약바이오주를 말씀드릴 때는 항상 언급드리지만 신약 개발도 중요하긴 한데, 그 개발된 신약을 얼마나 이제 효율적으로 접종시킬 수 있냐, 이게 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맞았을 때 효과가 똑같으면 당연히 이제 그게 더 좋은 것이고, 그리고 주사를 맞는 것보다는 경구용, 먹는 게 더 편하잖아요. 먹는 걸로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먹는 게 더 편한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대웅제약의 그 패치 치료제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했었는데, 그 붙이는 방식으로 치료를 한다라고 한다면 먹는 것보다 좀 더 빠를 수 있잖아요. 효과가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장기 지속형 기술은 상당히 높은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대포 기술을 적용한 미립구 제조 과정을 보시면 약물과 고분자를 제조용매인 빙초산에 용해시키고 초음파 분무 노즐을 이용해서 분사한 후에 이제 건조 공기를 이용해서 용매를 휘발 서방성 미립구를 제조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펩트론의 이제 독자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술 장점도 나와 있죠. 주사능 향상, 분산성 향상, 용매의 안정성, 요 세 가지 부분에서 그 카무루스의 기술을 모두 다 뛰어넘는 것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주가의 재반등 쪽에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 보시면 이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그 카무루스 계약 때문에 급락, 근데 그 이후에 한가로 가지 않고 하락 출발했지만 회복을 시도하다가 이제 다시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60일 이평선을 지지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60일 이평선을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지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한 템포 좀 밀렸다가 반등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빠른 반등을 보이냐 아니면 한 템포 밀렸다가 반등이냐, 둘 중에 하나라고 보고 궁극적으로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시고, 신규 접근을 하실 분들은 이제 주가의 한 템포 정도 조정이 나오면 그때 신규나 이제 추가 매수를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내용 종합적으로 객관적 분석만 보면 스마트 대포의 기술이 좀 더 뛰어난 것은 분명해 보이니까요. 향후 그 일라이 릴리와의 본계약 체결 과정을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